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나다 이민 은퇴의 세계로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나다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캐나다에서 학생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셔서 이제 취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시간이 뭐 짧게는 뭐 한 3년, 뭐 2, 3년, 그다음에 길게는 뭐 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뭐 요즘 익스프레스 엔트리 때문에 이제 그 연방 정부로 이제 넣는 분들 중에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고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그 자기 분야와 이제 새로 캐나다에서 정착하시는 새로운 일, 뭐 그런 일들에서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받게 되시는데 뭐 자녀를 이제 기르시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생활비는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받는 실수령액은 뭐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올라서 렌트비도 많이 올랐는데 미니멈 웨이지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14.25불입니다. 이거를 이제 베케이션 팩까지 다 포함하면 연 1년 내내 꼬박 풀타임으로 미니멈 웨이지를 하면 3만 불이라는 이제 돈이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벌면 6만 불이 되는 거죠. 이 돈으로 과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은퇴까지 어떻게 진행을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한 14장 정도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간략하게 압축하고 이제 어차피 이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별 상담을 위해서 제가 그 창을 열어두겠습니다. 근로소득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그 캐나디언 에버리지 셀러리가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5,524불 그러니까 5만 5천 불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셀러리가 3만 불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이고요. 5만 5천 불은 이제 중간값입니다. 5만 5천 524를 이제 40시간 52주로 나누게 되면 대략 그 시급이 27불 정도가 됩니다. 27불 시급을 받으려면 저희 윈저 에섹스 카운티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스킬 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인클레어 칼리지를 졸업하고 로보틱 테크니션으로 보통 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2, 3년 정도 근무했을 때 대략 한 25불이 되는데요. 그 25불보다 지금 이제 그 캐나다 온타리오 그 평균 소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통 한 15불 50센트, 15불 50센트 이렇게까지 받게 되시는데 이게 이제 40시간을 기준으로 3만 불, 농장은 이제 보통 50시간 일하니까 3만 8천 불,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4만 불 정도 받겠네요. 그리고 농장에서 이제 좀 많이 일하시는 분들, 10시간씩 주 6일 일하시는 분들은 46,238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2명으로 이제 가구 소득이 10만 불일 때, 뭐, 한 분이, 두 분이 같이 일하셔서 5만 불씩 버신다고 했을 때, 그 아이 양육비는 이제 학생으로, 신분으로 입국한 다음에 18개월부터 이제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취업은 세금 보고 후에 이제 받게 되시고요. 그래서 인컴이 이제 100,000, 10만 불일 때 가구에서 이제 대략 한 420불 정도 1년으로 따지면 5,694불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만 불 인컴이 이제 됐을 때 11,918불을 아이 두 명 앞으로 받고 인컴이 이제 2만 5천 불일 때 18,153.91을 소득 보조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가구 소득 5만 불까지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이렇게 페이첵을 띄시는데 5만 불 기준으로 900 일주일에 그 저기 페이첵이 이제 9만 그로스로 9만 961.54입니다. 세금을 961.54에서 206.28을 띱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이제 일주일에 한 달 1년에 5만 불을 버는 사람이 실주령액이 7만 795.26이 되는 거죠. 5만 불은 이제 시급으로 얼마인가 보면 40 나누기 51을 하면 이제 24불이 이제 되는 게 5만 불입니다. 24불을 이제 벌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 이제 공장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일하면 이제 경험 없는 사람이 가서 이제 3년 정도 일하면 보통 23불, 24불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이제 5만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5만 불을 벌게 되면
이게 795.26 곱하기 2,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이제 거의 1600불이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연봉 10만 불을 받는 사람이 월 실수령액이 이제 그 5839,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비교할 때 5만 불씩 이게 두 부부가 벌면 3272 곱하기 2는 이제 6544불을 수령하는데, 이제 혼자서 10만 불을 벌게 되면 5839불,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6, 700불을 덜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소득이 합쳐져서 이제 다시 이제 세금 리턴을 할 때 실수령액이 이제 그 혼자 10만 불 버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이제 돈 안 버는 이제 소득공제까지 제외를 해서 이제 다시 리턴을 받아서 이제 맞춰지고,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해서 5만 불씩 두 분이 버시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리턴할 때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는, 텍스 리턴하고 돈을 내야 되는 경우는 남편이 이제 9만 불을 벌고 와이프가 이제 만 불을 벌었을 때 와이프는 거의 세금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 내야 될 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게 텍스 리턴의 원리죠. 기본적으로 하우스홀드 인컴의 인컴 텍스 브라켓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 그 자녀 양육비 그 포함해서 6,313.5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 6,353.5일을 받으면 월 6,313.5일을 12로 곱하면 대략 한 75,762불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한 25% 정도고요. 가구 소득이 5만 불인 사람이 저기 그 차일드 텍스 베니핏을 포함해서 4,265불을 벌입니다. 4,265 곱하기 12는 51,18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받은 거죠. 그리고 가구 소득이 2만 5천 불인 사람이 아이가 2명 있을 때 3,282.83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39,393.96을 실수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버는 돈보다 거의 두 배를 아니 두 배는 아니고 25,000, 39,000, 25,000 대략 한 57%를 더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연봉 5만 불까지 5만 불, 6만 불까지 자기 아이들에 비례해서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적으로 비교했을 때 5만 불 버는 사람이 일주일에 세금을 206불씩 뗀다고 그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는 10만 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일주일에 575불씩 띄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또 회사 연금까지 떼어갖고 뭐 거의 700불 가까이 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캐나다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텍스 베니핏을 합쳐서 그렇게 이제 소득률이 미국에 비했을 때, 미국은 이제 메디칼도 다 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80% 대주고 이제 300불 정도 냈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캐나다 세금 많은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기본 은퇴 커버리지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12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일을 중단하고 은퇴를 했을 때 582.87이라는 돈을 벌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21년을 더 일해야 하게 되는데, 맥시멈 CPP는 1203.75. 저는 거의 지금 절반을 왔다고 이제 보고, 저는 이제 CPP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29살에 30살에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저는 65세까지 35년, 그러니까 35분지 40을 이제 캐나다에 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100분지분의 88일이죠. 그래서 615.37에 0.88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541.52를 받고, 그 다음에 CPP로 1203불을 받아서 대략 한 지금 날짜 기준으로, 지금 물가 기준으로 1700불의 캐나다 국민연금과 이제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저의 인컴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더 하나 추가해야 될 연금은 RRSP입니다. RRSP는 캐나다 등록 은퇴 저축 연금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추가로 받게 되는, 이 돈 외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장애를 받았을 때
제 지금 582.87의 연금이 948.01로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세빌리티라는 거는 지금 돈을 벌 수 없는 상태로 장애를 입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900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948.01로 지금 582불에서 대략 한 350불이 뛰어 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948에서 257.58 곱하기 3, 그러면 771.74에 948.01을 더하면 저는 이제 매달 1720불을 그 장애연금으로 즉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했을 때 제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417.88을 받게 됩니다. 제 배우자가 받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하나 앞으로 257.58을 받기 때문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417.88을 곱하면 제가 사망했을 때 저희 와이프는 이제 1190.61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비도 이제 저기 캐나다 연금에서 나오는데 2,500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 연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8%를 다 합쳐서 부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빠듯합니다. 굉장히 빠듯하지만 저축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저기 자기 소득의 18%까지 이제 회사의 연금 매치 포함해서 18%까지 부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은퇴로 저기 그 은퇴를 하시고 거의 지금 버시는 소득의 100%를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듯하고요. 뭐 파트타임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파트타임 하시고 이제 여행 두 번 갈 거를 한 번으로 줄여서 그렇게 다 타이트하게 부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인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연 소득 이제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소득으로 좋은 캐피탈 게인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My estimate annual retirement income은 이제 14만 8,200이 나온다고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21년 동안 지금 연금 붙는 거를 똑같이 이제 붙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나오는 숫자입니다. 회사 연금 작년 수익을 보면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한참 안 좋을 때 이제 마이너스 뭐 1291.48, 마이너스 626.76, 주식 폭락했을 때 마이너스 197.46, 마이너스 774.34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14,202불을 부었고 3,124.82이 추가로 이제 캐피탈 게인으로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총 4년을 일했는데요. 아직 제가 미국에서 6년을 더 근무해서 미국 연금도 타야겠습니다. 65세가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6년을 더 근무해서 미국에 있는 연금도 탈 예정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법, 그리고 배우자가 캐나다 학생 비자일 경우 윈저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할 취업 비자나 그다음에 이제 학생 비자나 그 다음에 학생 비자인 경우에 이제 온 캠퍼스에서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OPT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H 비자라든지 그 J 비자, 인턴십 비자 같은 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제 거를 이제 다 뽑아낸 거고요. 저는 이제 40 크레딧 중에 8 크레딧을 미국에서 4년을 근무해서 채웠습니다. 연금 투자의 룸인데 이제 왼쪽은 이제 제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저희 배우자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10만 3천 불을 더 이제 여기 RRSP에 추가로 부을 수가 있고요. 저희 배우자는 2271까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TFSA, 그 텍스 프리 세이빙즈 어카운트라는 비과세 주식 투자는 저는 7만 4천 불, 배우자는 7만 5천 불에 이제 그 비과세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총 금액이 이제 15만 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년 전에 집을 샀을 때 그 제 연금에서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이걸 꺼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이제 988불씩 텍스 리턴에서 이걸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RA에서 자기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RRSP와 TFSA의 룸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비과세 저축 활용에서 TFSA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의 미국 주식은 작년에 136.08을 이제 마크업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주식 2020년도에
6.49%를 마크업했고요. 이게 캐나다 주식은 전부 거의 대부분을 어, 그 배당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비과세적중 TFSA는 제가 이제 그 최근 3년 동안 주식 공부를 이제 크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식값이 많이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실적이 저조한데요. 아마 저 총 투자 금액의 제가 20%를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고 올해는 이제 5.81로 이제 그 저기 캐나다 주식 투자한 것만큼 그런 소득을 얻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관리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캐나다 주식과 US 주식은 비교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은행 RRSP 뮤추얼 펀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뮤추얼 펀드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였는데 이제 그 개설 이래로 19.7%의 마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85 라스트 쿼터에 6.85 그다음에 7월 17일 이후로 8.52 그다음에 저희 배우자는 이제 제가 이것도 제가 스포자 RSP로 투자를 하는 금액인데 쿼터에 6.81 그다음에 이제 7월 3일 오픈 이후에 10.79를 얻었습니다. 보실 때 이제 그 회사 거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IC,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인컴 그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원금 보장형입니다. 원금 절대로 잃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주식 값이 확 폭락했을 때 뭐 거의 두 달에 이제 1,900불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적이 있는데 이 GIC는 절대로 그 원금이 원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2020년 4월 9일 코로나 사태 때 산 500불이 5년이 지나도 이거는 12불 53불밖에 이자가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다. 증시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인컴을 또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5월 22일 날 이제 보시면 다우존스는 이제 그 미국의 20대 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그거에 주식의 증가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4,000에서 3만 포인트로 올라갔다 그러면 대략 3만에 대략 한 25%의 이제 그 주식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가 이제 25% 증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증시라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증시라 그래서 TSX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17909.032 11463,890 그래서 22.33%의 이제 그 증가가 있었고요. 왼쪽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하고 캐나다 증시의 그 흐름이 이제 보통 비슷하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캐나다 증시나 미국 증시나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5월 20일 날 보신 제그 투자 그 일지를 보면 이제 26,019불의 US 달러가 이제 요거를 이제 2020년 5월 20일 그다음에 이제 환율 기준으로 1 캐나다 달러가 1 미화가 1.39999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화로 26,000, 캐나다 달러로 36,416.65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아까 이제 다우존스 20개 컴퍼니라고 했는데 30개 컴퍼니입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전부 다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배당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1월 15일 날짜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은 이제 그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제 많이 오른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뭐냐 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빨간색을 쳐봤고요. 애플은 이제 그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애플 주식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시스코, 코카콜라, 그다음에 엑소모빌, 홈디포, 맥도날드, 머크, 파이자, 그다음 프로토 앤 갬블, 버라이전 앤 비자 이 컴퍼니들은 이제 주식이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26,019에 이제 5월 달에서 1월 6개월간에 이제 총 투자 금액이 26,0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지금 34,000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3M 같은 경우 146.55에서 165.52로 상승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137.62에서 204.29. 그러니까 모든 이 미국의 30대 기업들이 이게 주식이 굉장히 증가했고, 월그린 같은 경우도 이제 39.60에서 48.92. 그다음에 이제 폭등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나이키도 93.70에서 140.71.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83.51에서 212. 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179.93에서 301.17. 그래서 이렇게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돈이 이제 증가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주식에 이제 5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34,000불을 투자를 했을 때 컨버전 레이시 이제 70%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주식 중에 하나고요. 1번부터 14번까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모아 보았는데요. 엔브리지 100주, 그다음에 트랜스 알타 25주, 캐나다 임파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150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데 34,000불에 이제 원금을 투자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1월 15일, 1월 15일 날 날짜로 이제 47,000불로 34,000불에서 47,000불로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 자산을 이거가 같은 이제 캐나다 주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다우존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 자산인데 이 안정 자산들을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5년, 10년, 15년도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자기의 자산이 여러분들이 증가하시는 것을 그래프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년짜리인데요. 여기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이제 5년, 10년 이거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하고 이제 캐나다 증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착 컨설턴트고요. 왜 저에게 설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윈저 에섹스 지역에 세인클레어 칼리지에서 이제 그 리크루터로 이제 세인클레어에 이제 리크루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상담을 할 때 그 대학 그러니까 세인클레어 칼리지뿐만이 아니라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유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팀을 선발을 해서 이제 무료 설계 및 정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선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생활이 어렵고 캐나다 이민을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큰 답이 안 보이고 제가 이제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제 캐나다 이민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읽어보고 선택해서 이제 무료로 설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 정착금과 그 다음에 학비 생클레어 칼리지에 가야 되는 학비는 있어야겠지만 이제 그런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 설계는 여러분들과 이제 하기에 이제 좀 공개를 뭐 모자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 아파트에도 살고 하우스 렌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거쳤는데 여러분들께서 또한 이제 비즈니스 오픈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팜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때 최저임금이 7.25였는데요. 2012년 그러니까 4년 만에 제 그 경력 5년 차에 소득을 6만 불로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스페니시나 지게차가 가능하신다면 충분히
경력 5년 차에는 60K를 물론 오버타임 포함이지만 이렇게 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진단은 이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요. 뭐 유료 상담이 있을 경우는 이제 그런 프라이싱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